안녕하세요. 은빛수다방 5월 이제 중순을 치닫고 있습니다. 비가 좀 내렸고 이제 뭐 고추 심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고추 고추도 많이 심고 고구마도 심고 뭐 이리저리 많이 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5, 6월은 많은 작물들을 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린이날도 지나갔고 가정의 달, 어버이날, 그다음에 스승의 날, 그다음에 지용제까지 많이 겹친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아무래도 만물이 생동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행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유절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5월이니까 암만 해도 어린이서부터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어버이날 이제 뭐 지용제 진짜 이번 달에는 사랑하는 우리 막내 생일까지 있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그 동화 읽는 어른 모임도 계속 하시고요. 네. 책도 읽으시고 농사도 주시고 이게 네. 지행일치가 되는 삶을 그러고 싶습니다. 하시고 예. 우리 정한 선생님 어떠셨나요? 좀. 예, 백수가 몸살 났나고 나는 항상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신 것 같아요. 뭐 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하는 게 배움에 너무 진짜 정한 선생님 보면 평생 교육이란 게 이런 거구나. 맞아요. 평생을 배운다는 거 빡빡하게 그렇게 여유 시간 없이 월화수목금 깍깍 시간표를 채우시는 것 같아요. 한 24학점 듣는 것 같아요. 대학교. 고3 수험생보다 더 하시네. 밤은 안 지새겠지만 어쨌든 낮 시간은 꽉꽉 채워서 하는 우리 정한 선생님입니다. 우리 윤철 선생님은 눈 수술한 게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눈 때문에 그냥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4, 5월은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대전의 병원 다니시니까 예. 어디 눈이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될 거가 더 남아 있어가지고. 참 이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몸뚱아리에 조금밖에 차지를 하지 않지만은 이게 뇌를 포함해서 이게 지각 능력, 이 살아 있다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계성 할 때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 한다거나 이 숨을 쉬시는 게 힘들면 정말 세상 살기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디 쾌차하시고 감사합니다. 글 보내지 말라니까 또 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성실하셔가지고. 모험생의 어떤 그런 기운은 변하지 않는 거 보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유전 선생님 오늘 뭘 준비를 하셨나요? 예. 오늘은 문득 5월 되니까. 잠깐만요. 우리 고지우 PD 안 물어봤네요. 고피디. 감사합니다. 빼서 울 뻔했어요. 아유,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5월 6일 노동절 1일이었나요? 노동절부터 이제 대체 공휴일까지 징검다리 연휴가 생겨서 제주도 고향에 다녀왔어요. 또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늘 매년 어버이날에는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휴가 비록 6일에 끝나지만 그래도 한번 보자 해서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또 옥천에 어버이날 행사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또 같이 마을마다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번에 기사를 봤거든요. 그 어버이날 행사 기사를 봤는데 같이 밥 먹는 것만큼 최고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좋네요, 그죠? 남들은 여행 어떻게 돈을 모아서 여행을 하는데 저도 돈 모아서 가야 돼요. 언제든 가면 숙소와 먹을거리가 제공이 되니까 정말 큰 부럽습니다. 예, 우리 유재 선생님 큐 하시죠. 예. 저는 5월달이 뭐 특별나잖아요. 예. 더군다나 뭐 세상의 보배라는 어린이서부터 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모님은 저랑 다른 곳에 사시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 KBS에서 한 10여 년이 넘은 한 2012년까지 방송되었던 TV 애니메이션 동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시즌 5에 나왔던 어머니의 밥상이라는 글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자 들고 왔습니다. 예. 네. 어머니의 밥상. 어머니의 밥상은 언제나 소박했다. 쌀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조촐한 나물 한 접시. 아버지는 가끔 밥상에 뭐가 이렇게 초라하냐고 농담 섞인 불평을 했지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저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해줄게 라며 웃으셨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서 알게 되었다. 그 소박한 밥상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차려진 것인지.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는 직접 밭에서 기른 채소를 따고 손수 담근 김치를 정성껏 썰어 밥상에 올리셨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생선은 언제나 한 토막이라도 아버지 앞에 놓였고 남은 국물도 가족 모두를 위해 아끼며 끓여내셨다.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다. 밭일에, 빨래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요리에 지친 손. 그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다.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자르는 게 제일 행복이지. 그 웃음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밥상이 달라졌다. 다양한 반찬이 늘어났고 고기도 자주 올라왔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어머니가 당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밥상은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소박한 밥 한 그릇 속에 담겨 있었고 그 사랑으로 나는 자라났다. 지금도 어머니의 밥상이 그립다.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 소박한 반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변함없는 사랑. 이상입니다. 야, 이 성우가 낭송하시는 것처럼 아주 되게 감정 있게 들었습니다. 감성적으로.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신. 아니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아. 아버지랑 다정하게. 아, 그러시군요. 예.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신 것 네네.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께 아버님이 조금 아프신데 그러셔요. 예, 전립선암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예, 나이가 39년생이라 39년생이면 지금 88 가까이 되셨는데 예, 그래도 많이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하영 선생님 한번 좀 낭송을 해줄까요? 예. 5월 달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었는데 그래서 애들이 다 왔었습니다. 다 모이면 13명인데 참 집에서나 외식하거나 보면은 고기도 먹다 나면 버리고 밥도 그냥 반찬도 먹다 말로 버리고 참 일하는 걸 보고서는 그 뭐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해도 젊은 애들은 어린 애들은 그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더 헝거리라는 배고픔 헝거리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헝거리. 외정 말기 모든 곡식은 공출로 약탈당하고 먹을 게 없게 되자 만주에서 가져온 콩깨먹 배급으로 연명을 하며 어머니는 뱃속에서 나를 길렀다. 굶주렸던 나는 뱃속에서부터 굶주렸던 나는 6살 때 6.25를 겪으며 또다시 굶주려야 했다. 피란이라야 외가가 있는 외진 산골로 갔었지만 역시 그것도 평화롭지 못한 곳이라 도로 집으로 왔지만 뒤 속에 감춰두고 간 곡식들은 다 없어지고 먹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와 형들은 어머니 은인연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며
해가 질 무렵 보리쌀 자루를 옆에 끼고 오셨다. 아침부터 굶은 나는 해전 배고프다고 흥얼거리니 어머니는 구해온 보리쌀을 얼른 씻고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계속 칭얼거리니 우르르 끓는 보리쌀을 조리로 건져 밥그릇에 담아 고추장에 비벼주셨다. 반도 익지 않은 보리쌀 오돌오돌한 그 보리쌀밥을 허겁지겁 퍼먹었다. 배고픔은 계속 이어졌다. 아침에 밥을 한 그릇 주면 밥상머리에서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점심은 없으니 점심은 자기 밥을 남겼다 먹으라고. 아침에 다 먹어도 모자랄 판에 아끼고 아껴 먹다 한 숟가락 정도 남긴다. 그러나 남기고 돌아서 골목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밥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부엌문 앞에서 손 내밀어 하면 손을 내밀면 그 밥을 한 수저 정도 밥을 손바닥에 놓아두시고 된장 한 숟갈을 끼얹혀 주신다. 나는 그 밥을 그냥 입으로 먹는다. 빈곤과 배고픔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어졌다. 초등학생들은 거의 80~90%가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고 점심이 되면 학교에서 안남이 쌀로 밥을 지어 나눠준다. 반찬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거의 고추장 아니면 날된장을 싸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러자 우유도 끓여주기 시작했다. 미국 구호품이라 하여 종이 드럼통에 담긴 분유가 수십 통씩 학교에 배달되면 점심에 끓여주고 그리도 나오면 분유를 나눠주어 집에 가져간다. 집에서는 끓여도 먹고 밥에 쪄서도 돌덩이같이 된 우유덩이를 가지고 다니며 먹었다. 60년대 초반에도 빈곤은 이어졌고 1966년 군에 입대하여서도 배고픔은 이어진다.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6시 기상하여 고대리 훈련을 받는다. 제식훈련, 각개전투, 사격훈련 등 9시 취침까지 뛰고 기고 훈련하고 나면 정말 배가 고프다. 그 더운 7월, 8월 덥기는 왜 그리 더운지 얼굴에 땀은 쉴 새 없이 흐르고 작업복은 물에 젖어 적신 듯 땀으로 젖어 있고 훈련이 끝나고 부대에 들어와 샤워를 하는데 일개 소대원 48명이 함께 샤워장에 들어가 각기 하나의 샤워기에 하나씩 서서 샤워를 하면 5분이면 물이 끊긴다. 그 시절 훈련소의 물사정이 그러했다. 그러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땀띠가 발갛게 났다. 나뿐이 아니고 전 훈련병이 다 그랬다. 그러니 부대에 들어오면 명에 의해 무조건 런닝과 팬티 차림으로 다닌다. 먹는 건 어떤가? 보리가 더 많이 섞인 밥 한 그릇과 엇갈이 묵국 한 것이 고작이다. 물은 새서 찔기고 조미료 없이 끓인 묵국은 배고픈 나에게도 쓰다. 맹물에 소금 넣고 엇갈이 쇠 빠진 물을 썰어 줄기채 썰어 넣고 끓인 국은 그야말로 소죽 같다. 하지만 없어서 못 먹는다. 특식이라 하여 갈치가 나온 날에는 실갈치와 콩나물을 함께 넣어 끓인 국 한 그릇이다. 실갈치는 다 풀어져 앙상한 갈치 가시와 콩나물이 얽힌 가시 콩나물국이다. 그걸 먹고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뛰고 사격하고 박박 끼고 나면 너무 배고파 탈진할 정도다. 훈련 중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에 간다. 그때 화장실은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이다. 큰 것 화장실에 들어가 밖을 내다보면 떡장수 아주머니들이 떡 싸라고 소리 지른다. 얼른 떡을 사서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떡을 먹는다. 너무나 맛있게만 하다. 훈련을 마치고 강원도 인제 소영강가에 위치한 하사관 학교로 배치됐다. 기간병이 되니 어느 정도 배고픔은 덜게 됐다. 그런데 교육생들이 나의 훈련소 경우가 같았다. 일개소대 48명이 아침을 먹고 야외 교육장으로 나가면 점심은 차로 실어가 야외 교육장에서 먹고 저녁 때가 되면 부대에 들어와 식당에 차려놓은 밥을 먹는다. 밥이라야 하얀 양재기 밥그릇에 밥을 푸고 국물을 위에 부어서 식탁에 48개를 이렇게 맞춰 미리 배식해 놓는다. 교육생들은 일렬로 서서 식당에 들어가면서 차례로 자리에 앉는다.
그런데 48번째 병사 밥이 없다. 한 그릇이 모자란 것이다. 그러노라면 치사반원들은 쪼인데 까이고 얻어 터지고 난리다. 이 새끼들 밥 48그릇도 못 세냐고. 다음날 치사반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틀림없이 48그릇을 배식해 놓고 세고 또 세고 틀림없이 48그릇을 배식해 마쳤다. 그런데 또 한 그릇이 모자란다. 이번엔 더욱 세게 곤욕을 치른다. 엎드려 뻗친 채로 삽자루로 얻어 터진다. 다음날 역시 배식해 놓고 확인한 후 교육생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는 모습을 원인 규명과 범인을 잡기 위해 치사반 전원이 식탁 이곳저곳에서 두 눈을 고추뜨고 살펴본다. 그때 한 뚱뚱하고 키 큰 교육생이 지나가면서 밥 한 그릇을 집어 옆구리에 끼고 가는 철모 속에 감추고 들어가 그 밥을 식탁에 놓고 철모로 덮어놓았다가 제 밥을 다 먹은 후 그 밥을 다 먹고 난 빈 양재기에 포개 놓고 먹고 있었다. 범인이 잡힌 것이다. 그 생도는 정말 뒤지게 맞았다. 주먹으로 발길 일로 주사반은 여럿이 그간 분풀이를 다 하려는 듯 실컷 두들겨 팼다. 헌데 이튿날 또 한 그릇이 모자랐다. 범인은 역시 그 교육생이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굴은 퉁퉁 붓고 코피는 터져 온 얼굴이 말이 아니다. 나는 그 교육생을 불러서 물어봤다. 야 생도, 너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왜 밥을 훔쳤냐? 하니까 그 교육생 하는 말이 그래도 그게 나요. 69년에 제대를 했다. 그 시절엔 많은 국민들이 배고팠고 통일비가 나오고서야 배고픔을 가셨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은 5천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굶주렸다. 현실은 어떤가? 밥의 소중함을 못 느끼다 보니 밥투정하고 먹다 남기고 버리고 한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선 배고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먹는 음식은 소중한 것이라고. 예. 어쨌든 이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되게 같이 모여서 먹다 보면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정말 우리 때 저희 때만 해도 진짜 남김없이 그 반찬 남기는 것이나 밥 남기는 거 제약시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해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문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정 선생님. 그럼 그죠? 근데요, 네. 저는요, 네. 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 식당인 복지관 식당을 보면은요, 그 어려움을 겪은 세대인데 밥 반찬 막 수북이 떠가지고 가서 그걸 남기는 거 보면요, 그것은 예. 저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못 조금 먹는 가져가지. 조금 가져가지. 왜 많이 아. 가져가서 그래요? 그 줄적에 조금씩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받다 보면은 나도 남길 때가 아니, 있는데 예. 안 먹혀. 그러니까 그 밥이 안 먹히고 소화가 안 되니까 아니 그 할 수 없이 남기는 수밖에 없는데. 난 그걸 보면서요. 예, 나는 예. 진짜 아니 이 젊은 사람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막 그래서 열이 받치더라고요. 복지관에 또 일해 보셨으니까 그죠? 예. 입에 안 맞는 거 먹으면 바로 또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해서 어떤 때는 남기고 그래. 할 수 없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드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해 안 돼가지고 내가 열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읽었던 그 두드려 맞고 한 그 생도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뒤지게 맞고 또 그 이튿날 또 뒤지게 맞고 그래 내가 너 왜 그렇게 맞고도 밥을 훔쳤냐 하니까 뭐라겠죠? 저 두드려 맞는 것보다 그래도 배고픈 것보다 두드려 맞는 게 나아요.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아요. 저는 두드려 맞는 게 낫지 너무 배고픕니다. 이 소리였습니다. 참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그런 그건 이해가 얘기를 합니까? 예. 진짜. 예, 그 알겠습니다. 얘기가 그냥 60년이 지났어도 안 잊혀집니다. 지금. 예. 예. 추억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윤창수 어머니 준비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네. 혹시 그 오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지금 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륜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여러분께서 저기 그 부처님 손 모양에 대한 거를 맞추셔가지고 제가 점심을 산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부처님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게 수레바퀴, 즉 법이 수레바퀴와 같이 잘 굴러가나, 그러니까 불법을 잘 전파하라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상륜이라는 게 그 지난번 상륜부 설명한 것 중에서 가운데 탑 그 위에서 동글동글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이 수레바퀴 굴러가듯 잘 전파되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상륜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상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높이는 뜻에서 그 아래에 놓여지는 것도, 지금도 보면은 불상 밑에 뭐 연꽃도 이렇게 해놓고 뭐 큰 방석도 이렇게 해서 앉히고 하는 거, 그거와 똑같이 노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의미의 연꽃 위에 모시고 있다. 근데 아래만 이렇게 그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위에 중요한 부분인 상륜은 아래 놓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륜 윗부분에도 가장 최상의 의미의 것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계 또는 보륜 또는 천계, 일산, 산스크리트,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차트라. 우리나라의 불교 유적에도 산스크리트어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스크리트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긴데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보계를 차트라, 여기에 CHATTRA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CHAT 하나만 써가지고 TRA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엄브렐라입니다. 바로 그 석가모니 위에 그 쉽게 말하면 양산을 이렇게 씌워 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양산의 의미가 그 탑 위에 얹어져 있다는 것인데, 이는 위대한 상륜, 즉 전륜성왕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거죠. 위에 양산을 씌워 놓은 것이다. 바로 해를 가리는 양산은 오늘날은 막 돈만 있으면 막 사서 다 쓰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뜨거워도 양산 아무나 못 씁니다. 바로 왕과 같은 귀한 분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시대에도 보면 비가 와가지고 할 때도 그 지난번에 그 옥천에서는 그 지프로 만든 거를 도랭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쓰고 다니지 우산 못 씁니다. 비가 와도요. 이는 귀한 분을 의미할 때만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는 탑에서뿐만 아니라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위해 출가할 때 모습에서도, 석가모니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그 출가를 하는데 그 말을 탄 그 석가모니 왕자에게 양산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분이라는 걸 그 양산으로서 벌써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불교적인 것 이외에도 일산, 즉 양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무덤 주인에게 시녀가 그 산계, 즉 보계, 일산, 천계 뭐 똑같은 말인데 이걸 받쳐주고 있는 그 고구려 고분벽화가 있는데, 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양산은요, 그 대가 똑바른 게 아니라 이렇게 굽어졌어요. 예, 굽어진 거를 곡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양산이라는 이 뜻 자체로만으로도 이게 아주 위대하고 아주 중요한 분이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 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짧게, 제가 눈 때문에 길게 못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탑에 대해서 그냥 저기 탑이구나 이렇게 봤다가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많이 가고,
탑을 볼 때 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제 죽향 초등학교에도 탑이 하나 있고, 네, 네. 용암사에도 탑이 좀 있고, 우리 지역에도 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서 한번 보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산스크리트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쉽게 알고 있는 것이 그좀 아제아제, 파라아제, 승아제, 사바하 하는 거 그저 영화 있잖아요. 예,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마지막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산스크리트어가 유물에 새겨진 글자가 새겨진 게 있어요. 불경의 원 거시기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예,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산스크리트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유물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고대어를 우리 그 유물에 그 글자가 그대로 새겨진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청곡 뭐 할까요, 우리? 저는 좀 전에 오늘이 이 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특히나 부모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어버이 은혜 그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어버이네. 어버이 은혜는 이 노래인가요? 네? 나실제게로 나실제게로 어머님은 이게 스승의 은혜다. 스승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우리 저는 오늘 그 양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나나 무스크리의 쉘브르의 우산. 네. 네. 쉘브르의 우산. 영화도 있죠. 영화에서 나온 OST입니다. 예, 우리 정현 선생님은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마음은 아주 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빠의 청춘. 이야.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진짜. 젊으셔요? 그러니까요, 여전히. 오빠 같아요, 오빠. 오빠의 청춘. 누가 80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몇 년생이시죠, 선생님이? 45년생. 해방둥이시구나. 야,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신청곡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신청하겠습니다. 구름에게 하는 말인데 디어 클라우드 얼음 요새를 좀 깨버리는 차가운 그런 노래를 신청을 하겠습니다. 기운차게 한번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나실 때 괴로움 다
Depuis quelques jours, je vis dans le silence des quatre murs de mon amour. Depuis ton départ, l'ombre de ton absence me poursuit chaque nuit et me fuit chaque jour. Je ne vois plus personne, j'ai fait le vide autour de moi. Je ne comprends plus rien parce que je ne suis rien sans toi. J'ai renoncé à tout parce que je n'ai plus d'illusion de notre amour. Écoute la chanson. Non, je ne pourrai jamais vivre sans toi. Je ne pourrai pas, ne pars pas, j'en mourrai un instant sans toi. Et je n'existe pas, oh mon amour, ne me quitte pas. Mon amour, je t'attendrai toute ma vie. Reste près de moi, reviens, je t'en supplie. J'ai besoin de toi, je veux vivre pour toi. Oh mon amour, ne me quitte pas. Ils se sont séparés sur le quai d'une gare. Ils se sont éloignés dans un dernier regard. Oh, je t'aime, ne me quitte pas.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랭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wonderful 아빠의 청춘 브라브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 몰라보고 황소고지 부리다가 큰 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같다. 아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